저는 하나 영상을 만들어서 6개의 플랫폼에 올리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7월 달에 수익이 진짜 많이 났었어요. 쿠팡 파트너스 수익이 1250만 원 정도 나왔고 유튜브 채널 수익이 147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총 합을 보니까 273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제 입금 내역인데 유튜브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페이스북 들어오고 이러면서 현재까지 4,300만 원을 벌었어요. 이번 달 하루 수익이 104만 9천 원이 찍혀있네요. 하루에 영상 한 개 올리는데 그거 만드는 제가 2시간 안 걸리거든요. 저희 신랑하고 작은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쫄딱 망해먹은 바람에 대출이나 이자가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 쇼츠라는 거에 도전을 해보게 됐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25년 차 방송 작가고요. 쇼핑 쇼츠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꿈꾸는 공탱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송 작가라고 하셨는데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작년쯤 걸쳐서 저희 신랑하고 작은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쫄딱 망해먹은 바람에 대출이나 이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뭐 유튜브도 영상 만들고 글 쓰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유튜브 쇼츠라는 거에 도전을 해보게 됐어요. 지금 그러면 하고 계시는 채널이 대략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시나요? 많게는 한 달에 월 2,700, 2,800까지 내봤고요. 현재는 한 4개월 이상 월 1,00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대표님 오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원래 제가 아침에 출근했다 오후에 퇴근을 하는데 오늘은 촬영 오신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하루 휴가를 내고요. 잠시 일을 보고 들어오는 길에 피디님 만나가지고 지금 집 가는 길이에요. 대표님 그 쇼츠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쇼츠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드는 쇼츠는 흔히 알고 계시는 쇼핑 쇼츠인데요. 만드는 방식은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제가 올리고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른 거예요? 저는 하나 영상을 만들어서 6개의 플랫폼에 올리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남들과는 좀 많이 다르시거든요. 네. 혹시 수익 자료 같은 것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수익이요?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쇼핑 쇼츠를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는 아마 7월 중순에서 7월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총 수익이 2,540만 원?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영상 하나로 조회수 165만에 수익이 580만 원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쇼피드 광고라고 2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튜브 조회수 수익이에요. 근데 여기 550만 원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쇼핑 수익으로 받은 제가 수익이에요. 그래서 총 수익이 580만 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적다고 수익이 적게 나는 것도 아니고 조회수가 많다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라서 조회수랑 상관없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 따라 하시는 분들이 조회수 낮다고 막 실망하는 일 같은 건 없겠네요. 그러면? 네, 물론 조회수가 높으면 수익 높은 건 맞지만 조회수가 낮다고 아예 수익도 낮아라는 건 아니에요. 조회수가 낮아도 수익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쿠팡 파트너스 수익. 제가 이번 달 쿠팡 파트너스가 3개월밖에 수익이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거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많이 못했는데 이번 달 현재까지 수익이 700만 원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달 최고 수익, 하루 수익이 104만 9천 원이 찍혀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건 아마 잘 못 보셨을 건데 이런 화면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네이버에서 최근에 쿠팡 파트너스처럼 쿠팡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도 똑같이 쇼핑 제휴 수익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커넥트라고 네이버 쿠팡 파트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저도 시작을 했거든요.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 12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냐? 그럼 너무 서운하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받은 용돈입니다. 오, 17달러를 받았고 이번 달에 171달러를 용돈을 줬어요. 진짜 그냥 올려두기만 하고 용돈처럼 받는 건가 보네요. 네네. 이번 달에 한 25만 원, 24만 원 정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로 하면. 근데 이건 정말 용돈이고요. 페이스북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진짜 따로 있어요. 조회수와 댓글 보이시나요? 6,000개 달렸네요. 댓글이. 네. 인스타에서 댓글 6,000개 달리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 댓글 6,000개가 의미하는 게 댓글 6,000개는 뭐 자기네들끼리 뭔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의 댓글 6,000개는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수익으로 바로 직결되는 댓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댓글이에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이게 페이스북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요. 아, 그쵸. 맞아요. 다들 제가 페이스북 한다 그러면 페이스북 망하지 않았어? 아직도 페이스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페이스북을 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매 전환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되시니까. 그쵸.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보다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신 분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구매 전환율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포크 링크를 보면 인스타그램은 자동 DM으로 바로 제품으로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1위긴 해요. 인스타그램 1위, 틱톡이 2위긴 하지만 아무도 없는 페이스북이 저는 3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꼭 저는 페이스북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제 입금 내역인데 초반에 이게 제가 3월 달부터 쇼핑 쇼츠를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입금을 받은 금액이 19만 6천 원인 거예요. 되게 작죠. 근데 저기 이게 되게 소중했거든요. 되게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한 건 쇼핑 쇼츠는 첫 달부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쇼핑 쇼츠 하기 전에 일반 썰 쇼츠를 시작을 했었는데 6개월 동안 수익이 0원이었어요. 아예 수익 창출조차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쇼핑 쇼츠는 하자마자 첫 달부터 수익이 났어요. 물론 처음부터 제가 수익이 잘 나는 건 아니었어요. 한 3달 정도는 수익이 많이 나진 않고 헤매긴 했지만 그 이후로 수익이 되게 폭발적으로 수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달에 19만 원 나오고 150만 원, 16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보이시죠? 700만 원, 900만 원 유튜브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페이스북 들어오고 이러면서 유튜브 1200만 원까지 해서 현재까지 총 4300만 원을 벌었어요. 갑자기 엄청 뛰어버리네요. 네. 그 중간에 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한데 네. 방법 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요새 보면 이런 쇼핑 쇼츠들 진짜 많잖아요. 저도 비슷한 영상을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비슷한 영상을 만들지만 다양한 플랫폼에다가 올린다라는 거. 우선은 저는 영상을 찾을 때 보통 이제 쉬는 시간에 틱톡을 많이 봐요. 네. 틱톡을 많이 보는 이유가 틱톡은 다 하시거든요. 근데 뭐 유튜브는 안 한다거나 인스타는 안 한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틱톡은 다 해요. 그러면 틱톡은 다 발을 걸쳐 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은 어디에 아이템이 가장 많을까요? 틱톡이겠죠? 그쵸. 그래서 틱톡을 주로 봐요. 우선은 틱톡을 아이템을 찾을 때는 그냥 틱톡을 아무 생각 없이 봐요. 뭐 화장실에 가서도 보고 심심하면 그냥. 근데 저는 사실 이거 하기 전에는 유튜브 뭐고 보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제가 방송쟁이다 보니까 원래 이런 거 잘 보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뭐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심심하면 이제 틱톡을 봐요. 그럼 이제 틱톡을 보다가 뭐 재미있는 영상이 있거나 가장 중요한 건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을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페이스북도 댓글이 많이 달린다라는 건 쇼핑에선 구매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네네. 그쵸. 그럼 댓글이 많이 달린 거를 찾아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항상 댓글이 많이 달린 건 왜 댓글이 많이 달리지? 하고 보는 거가 가장 중요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다가 이제 하나씩 스크린샷을 해놓고 내가 할 그 제품이나 이런 거를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를 가는 거죠. 인스타에서 요즘 뭐가 핫하지? 라는 거를 보고 그날 할 제품을 정해요. 근데 초보가 하기에는 그날 뭐가 핫하지? 라기보다 초보는 소구점이라는 게 좀 명확한 아이템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구나 인테리어 제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소구점이라는 건 사용 목적이 정확한 거.
의자의 사용 목적이 뭘까요? 앉으려고. 그쵸? 네네. 뭐 책상, 침대, 사용 목적이 정확하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은 사용 목적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소구점을 잡기가 너무 편해요. 초보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를 무슨 이야기를 하지? 라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먼저 도전을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 하기 가장 편한 제품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하나를 가져왔어요. 오늘 이 영상을 벤치마킹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이렇게 1인 가구나 좁은 집에 사용하는 가구들을 하면 좋은 게 이런 가구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벤치마킹을 해볼게요. 그러려면 먼저 제품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벤치마킹 할 만한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프로필 링크에 가면 몇 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이걸 눌러서 인포컬 링크에 가가지고서 번호를 누르면 이게 나오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요. 이제 네. 제목이 나오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영상을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인스타그램 다운로더를 가서 이 영상을 다운을 받아주세요. 이거 인스타그램 다운로더는 네. 돈 내고 사용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보러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아주시고요. 다운 받았으면 이걸 영상 갖다 붙여줘요. 이 영상을 분석해서 중국어 10개, 영어 10개를 알려줘. 그냥 엔터 치잖아요? 그럼 얘가 알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봐요. 그냥 주르륵 알려주죠. 네네. 그럼 지가 이 영상 자체를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그림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아줘요. 이렇게 제시어가 나왔으면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톡에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여기 바로 나왔죠?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럼 이걸 그냥 들어가서 이거를 주소를 컨트롤 C 해서 또 다운로더에 가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돼요. 간단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개 이제 예쁜 그림으로, 특히 유튜브는 예쁜 그림 많이 안 따지지만 인스타는 정말 예쁜 그림 아시죠? 인스타 네. 감성. 그래서 예쁜 그림 많이 좀 다운을 받아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림은 이렇게 몇 개를 여기에서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대본을 쓰셔야 되죠. 원래 챗GPT를 그 챗봇을 만들어 썼었는데 걔가 그러니까 유료를 좀 사용해야 그나마 좀 말을 좀 들어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느 날은 기분이 좋은 말 좀 들어주고 어느 날 기분 안 좋으면 좀 뻗대고 막 이래가지고 헤어져 하고 또 다른 애를 만난 게 그 제미나이 기반의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얘가 그 영어예요. 그래서 저도 영어랑 너무 안 친해가지고 좀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얘가 굉장히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애라 그래서 저는 요새 최근에 이걸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이 있잖아요. 제품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따거나 제품이 뭐 어떤 걸 하셔도 돼요. 여기에 제품 이미지를 올리셔도 되고 대본을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제품명을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보통 그냥 이렇게 제품 이미지를 하나 넣고 제품명을 열리는 테이블 책상이야. 소구점 1, 2, 3을 잡아주고 돈을 작성해줘. 그냥 엔터를 치시면 돼요. 이러면 대본 알아서 만들어주는 건가요? 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사실 방송 작가 하셨다고 하셨는데 대본을 직접 쓰시진 않으시네요? 아니요, 썼어요. 그리고 아. 저는 모든 분들한테 무조건 한 달은 대본을 본인 직접 쓰셔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알려드릴 거고요. 왜냐면 AI는 비서지 저의 일을 대신해 준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치킨집이나 음식점을 할 때 주인이 요리를 못하면 그 집은 망해요. 왜냐면 주방장한테만 요리를 시키면 주방장이 도망가면 어떡하나요? AI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할지 모르면 망해요. AI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할 줄 알려면 내가 쓸 줄 알아야죠. 그래서 본인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글쓰기를 연습을 하셔야 AI를 비서처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AI를 쓰는 걸 절대 가르쳐 드리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글쓰기를 할 수 있을 때 보조로 내 시간을 단축해주는 역할인 거지 절대 얘한테 의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이렇게 나와요. 소구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완성은 책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쭈르륵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갖다 쓰느냐 쓰면 안 되죠. 제가 방송작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원고를 써도 성우들이나 다른 분들이 나레이션을 읽을 때 제가 방송 25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꼭 본인 입에 맞춰서 내레이션을 바꿉니다. 아. 사람마다 이 톤이 다르기 때문에요. 나레이션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AI가 쓴 거를 내 입에 어떻게 맞춰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럼 바꿔야겠죠. 네. 내 입에 맞춰서 바꾸는 과정은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말투로 더 소구점 있게 정감 가게 바꾸는 과정만 거쳐주시면 돼요. 인테리어 성은 책상을 버리는 것. 이렇게 해서 내 입에 맞춰서 인테리어 완성은 책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내 입에 맞춰서 정리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더빙을 하실 거거든요. 요 마이크를 쓰는데 사실 마이크 없어도 돼요. 집에 저희 신랑이 사용하던 마이크가 있어서 굳이 좋은 거 안 쓰셔도 휴대폰으로 하셔도 되고 주변에 이 마이크 쓰시는 분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쓰셔도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가급적이면 녹음하시는 게 약간 중복도에서도 훨씬 더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더빙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찾아보니까 이런 녹음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해놓고 인테리어의 완성은 책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업무용 책상으로 사용하다 필요할 때 딱 접으면 깔끔한 식탁이 완성돼요. 이렇게 하고 완성된 음성을 가지고 와서 부은 구간을 잘라줘요. 인테리어의 완성은 여기에 음성을 보정을 해주고 노이즈도 좀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맞대는 구간이고 하는 이 부분을 잘라주세요. 을 버리는 거예요. 재택근무하는데 집에서 조금 지루하지 않게 빠르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보통 TTS 같은 경우에는 실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더빙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거가 있어서 이게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요 정도 쓰고는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TTS 월별로 돈 내는 거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아,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유료에서 이 자동 캡션을 쓰고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영상을 길어봐야 30초 정도 만들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1분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 이거 수고 조금 한다 그러면 한 달에 영원으로도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자막은 본인이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과하게 오버하지만 않으시면 이거는 본인 취향입니다. 그다음에 옵션에서 자막 작업을 좀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커피 한잔 할래도 모니터에 서류에 한가득 자리가 없어서 자막 작업을 끝나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다운받았던 그림 중에 보통 2컷 정도를 쓰고 다른 그림들로 교체를 해줘서 약간 중복도를 피해주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통 후킹이라고 하잖아요. 네. 영상에서도 가장 예쁘고 가장 신기하고 재밌는 그림을 가장 앞쪽에 비춰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그림은 뚜껑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뚜껑이 열리는 가장 신기한 그림을 가장 앞에다 배치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뭔가 싶어서 계속 보게 만드는 거군요. 아, 그쵸. 이거 뭐지? 하게끔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인테리어의 완성은 책상을 버리는 거예요. 재택근무하는데 집이 그냥 사무실이에요. 우아하게 커피 한잔 할래도 모니터에 서류가 한가득 자리가 없어. 그런데 이건 업무용 책상으로 사용하다 필요할 때 딱 접으면 깔끔한 식탁이 완성돼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완전 뭔가 다른 영상들은 네, AI를 좀 많이 쓴다는 티도 좀 많이 나고 목소리에서 네. 이건 진짜 괜찮네요. 약간 제가 한 것 같은, 제가 찍은 것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직접 찍은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너무 좋은데요, 이거? 네네. 그래서 때로는 그 목소리의 특징은 그거예요. 요새는 TTS를 제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하는 TTS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굳이 그걸 안 쓰는 이유는 편할 수는 있죠. 근데 때로는 좀 차분하게 읽는 제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상큼발랄하게 읽어줄 필요도 있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천편일률적인 그 맞춰진 거보다는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제 댓글 중에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목소리 때문에 이거 구매합니다 라든지 제가 목소리가 정말 좋아서라기보다 그분들한테 다가가는 이 목소리 때문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그리고 요새 트렌드가 남성분들이 정말 목소리가 좋아서 라기보다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목소리, 동네 우리 아들 같은 목소리 이런 목소리들도 되게 소구력 있고 훨씬 더 친근감 있어서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하면 왠지 약 파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하면 왠지
남자들이 하면 좀 더 믿음감이 있는? 믿어도 약간 되지 않을까? 광고 아닌 것 같은 느낌.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남성분들 목소리가 의외로 더 잘 터져요. 이거 출력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군데 다 올리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 저는 순서가 인스타, 페이스북을 같이 올리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올리고, 틱톡을 올리고, 네이버를 올리고, 그다음에 스레드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내려받기를 하고 한번 볼까요? 인필의 완성은 책상을 버리는 거예요. 재택근무하는데 집이 그냥 사무실이에요. 우아하게 커피 한잔 할래 모니터에 서류가 한가득. 자리가 없어. 그런데 이건 업무용 책상으로 사용하다 필요할 때 딱 접으면 깔끔한 식탁이 완성돼요. 이렇게 된 걸 이제 올리시면 돼요. 이제 어. 끝! 끝났습니다. 대표님 유튜브 처음 하시면서 네.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가요? 처음부터 다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방송 작가라서 아마 다른 분들도 저랑 비슷할 텐데 방송 작가니까 다 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방송 작가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방송 작가라는 직업이 유튜브를 하는데 저한테는 계륵이었어요. 방송이라는 건 그 방송의 글은 굉장히 착한 글쓰기죠. 방송 심의 규정이라는 거에 맞춰서 쓰는 글이라면 유튜브의 글쓰기는 좀 착하지 않은 글? 좀 뭐 후킹이 강한 글이잖아요. 근데 방송 글은 그렇게 후킹이 강한 글이라기보다 그냥 방송 규정에 맞춰서 쓰는 착한 글쓰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글을 25년 쓰던 사람이 안 착한 글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 하얀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이미 그려진 그림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이미 그려진 그림에다가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걸 고쳐 그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수익도 잘 안 났고 그래서 오죽하면 챗GPT 붙잡고 막 울었어요. 왜 안 되냐고. 나는 이렇게 잘 썼는데 내 스스로는 그랬던 거죠. 나 이렇게 잘했는데 왜 안 돼? 막 이러면서 누구 붙잡고 울 수가 없으니까 막 울었어요. 예, 저도 이렇게 많이 실수를 하고 힘든 시기가 있었으니까 뭐 안 된다고 처음부터 포기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유튜브 시작하시고 네. 어떤 점이 많이 바뀌었나요? 유튜브 시작하고요. 유튜브 하기 전에는 제가 되게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너무 힘들 때는 아들한테 일주일 용돈 15,000원 주는 것도 현금이 없어가지고 조금 미뤄야 되는 상황일 때도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최근에는 추석 때 우리 그 부모님들이나 조카들한테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용돈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게 기쁘더라고요.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은 지금 이대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늘려놓고요. 우리 아들 좀 잘 키워서 예쁜 여자친구나 며느리한테 예쁘게 고이 키워서 보내주고 저희 신랑과 영상 만들면서 여행하고 다니고 싶어요. 영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수익 나오니까 여행할 돈 나오니까 여행 다니면서 하루 2시간 영상 만들고 여행하고 이러면서 세계 곳곳 우리나라 곳곳 여행 다니고 싶습니다. 피디님 그 로또에 당첨되는 법 아세요? 로또에 당첨되는 법이 정해져 있나요? 로또에 당첨되려면요 로또를 사야 돼요. 그렇죠. 그쵸? 네. 근데 저도 로또가 당첨되고 싶은데 로또를 안 사요. 로또를 사야 당첨되는데 로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난 당첨이 안 될 거야 하고 로또를 사진 않아요. 이 시장이 너무 레드오션이라서 난 돈 벌 수 없을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노력하면 이 시장이 레드오션이고 블루오션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은 벌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만큼 내가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끝까지 살아남을 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도전해 보시고 뭐 로또 당첨 안 되면 안 되면 말고 뭐 지금 손해볼 거 있나요? 제가 말했잖아요. 무료라니까요. 도전해 보세요. 꼭!